미술로 통일을 만나는 시간, 국립통일미술관 박계리입니다. 미술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가상과 또 현실을 넘나드는 작업을 지속해온 미디어 아티스트 이혜승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사람들은 미디어 아티스트가 뭘까 또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 잠시 좀 설명 네. 부탁드릴까요? 사실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란 단어보다는 예술가라고 불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가지고 또 붙여가면서 조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뭐 AR이나 VR 아니면 다양한 그런 매체들을 활용한 기술을 활용해서 붓처럼 활용한 예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작품들이 뭔가 우리 역사나 또는 철학에서 이렇게 이끌어 나온 작업들이 또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작업하실 때 어떤 철학이나 방향 같은 게 있으신가요? 동양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저한테 그런 동양 기반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 혹은 사물과 주체, 그들 간에 어떻게 상생을 해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한테 좀 밀착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관계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모라산 역에 가보시면 지금도 네. 새 작품이 네. 아주 굉장히 크게. 멋있게 네. 엄청 큰 스케일로 전시돼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네. 주실래요? 가서 보시면 막 구불구불한 5개의 파사드들이 일렁이는 것처럼 거기 되어 있거든요. 파사드들을 처음에 구현을 상상을 했었을 때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에 우리가 이 역에 도착할 사람들이 관객이 됐다고 상상하고 그 공간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통일을 상정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은 어쩌면 태어나 보니 분단돼 있는 이 자체들이 어쩌면은 미래에는 그런 것들조차도 의미 없어지는 하나가 화합되는 그 지점을 저는 상상하게 되었었고, 그랬을 때 끝과 시작이 있거나 뭔가 딱딱하게 구조화된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서로가 화합되고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모르는 그런 지점들로 연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도라산역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은 분단의 현장을 느끼시는데 작가님은 바로 통일의 미래에서 이 장소성을 네네. 봤군요. 네네. 아, 통일이라는 지점이 아마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돼 있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다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냈을 때 더 유연하게 바라볼까, 천장까지 아우르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냈고 불규칙적인 구조들을 만들어냈었을 때 그러한 구조들 속에서 사람들은 위도 바라보고 다양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에서 좀 재미있는 것들 착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네. 그런 느낌이 네. 사실 직감적으로 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잘 보셨습니다. 이유가 감사합니다. 뭐였을까요? 장자 4편 1편에 있는 소유유라는 개념을 저는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소유유라는 개념은 어슬렁어슬렁하면서 거닐고 노는 것들인데, 우리의 몸을 움직인다는 것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마 어느 순간 먼 미래에는 가상의 현실과 우리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그 지점까지를 저는 보여주고 싶었었고, 지금의 어떤 기술 매체랑 연결시켜가지고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분단 문제라든가 이런 통일 문제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실 저희 외가댁이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셔서 예,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어떻게 보면 작업적인 모든 에너지와 원천이 전 저희 외할머니시거든요. 할머니한테 저는 그런 북한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이북에서 살았을 때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번에 그 작업들이 그런 할머니의 염원과 상상의 부분들을 뭐 지금은 돌아가셔서 가시진 못하겠지만 그런 브릿지를 좀 만들고 싶은 것들, 그게 저의 바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이승 작가가 광범위하게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는 SM 사옥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네. SM 사옥 그 타운의 네네. 외벽에 작업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작업 예. 얘기 좀 네. 같이 해주실래요? 사실 그 작업이 저한테도 되게 큰 시그니처가 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 파사드는 기역자 형태고 축구장이 한 20배 정도가 넘는 거고 그 공간은 어쩌면 가장 상업적인 게 많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뭔가 좀 CG스러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뭐지?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연결된 게 저희 할머니 집에 뭐 자수로 된 거, 도자기 그런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보고 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이란 잊혀진 것들이 단순히 잊혀진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우리에게 앞으로의 미래의 기술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 작업을 진행하게 됐었어요. 이제 해외 뭐 힙한 것들이 매일 맞습니다. 쏟아지는데 네네. 거기서 오늘의 네네. 전통적 이미지가 훅 나오니까 맞아요. 예. 굉장히 더 강렬했던 맞아요. 느낌을 맞아요.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때 이제 SMS 그 할 때 예, 예. QR 코드를 아, 딱 찍으면 네네네. 이렇게 뭐 튀어나와서 사진 AR. 찍었잖아요. 예, 예. 네네. 그거 좀 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제가 제 작업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는 게 사실 그 부분이었는데 동양의 사상 중에 무라일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 되는 그것들이 단순히 이 화면에서는 사라졌지만 나와 이 속에 존재한다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QR코드를 써서 AR을 사용해서 그런 가상의 현실 속에서 제 영상의 부분들이 또 나옴으로 해서 뭔가 이 현실과 다시 중첩되게 만드는 것들 그게 제가 AR 최근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발점이 됐던 작업이라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었고 제가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덕수궁에서 했던 네네. 전시 중에 네. 약간 정원에 네네네. 돌인 예, 예. 듯한데 예, 예. QR코드인 네네네, 듯한데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매체가 네. QR코드인 듯한데 매체가 돌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 덕수궁에 예, 잘 예. 어울리는 거예요. 예, 그 예, 점부터 예. 설명해 주세요. 그 공간은 뭐냐면은 저희가 덕수궁이라는 어떤 궁궐을 항상 넘어갈 때는 인간이 사는 세상과 이상의 세상을 넘어가는 그 브릿지 부분에 항상 그렇게 빈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해태가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스러운 동물들을 놓기도 한데 덕수궁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는 단순히 뭔가 차가운 인공적인 것들이 아니라 돌들이 있다 보니까 돌을 가지고 QR코드를 만든 건 거예요. 이제 QR을 찍으면 그것들이 거기서 AR 구조들이 막 뜨는 건 거예요. 이제 새가 둥둥 뜨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찍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거 자체를 작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너무나 제가 원했던 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계속 이제 뭔가 기술을 업데이트 해야 될 것도 같고 뭐 신경 쓸 게 너무 많으실 것 같고 계속 네, 공부하셔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하는데 네. 그 작업 과정에 네. 대해서 조금 설명 네. 부탁드릴까요? 워낙 작업의 스케일도 크고 그리고 부분이 다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디렉터의 역할을 하는 입장이고 그들하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요. 스케일 자체가 막 5, 6m의 사람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만약 프로그래밍만 해야 될 때는 어쨌든 그냥 저 혼자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커 보이는데 프로그래밍만 할 때는 어쨌든 저 혼자 할 때도 있고 다 다양하게 왔다 갔다가 되긴 해요. 기술을 많이 알아야 정확히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과 예술이 분리돼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예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를 쓰는 것들은 그런 미래에 대한 사유와 상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의 계획 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길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키스트에 계신 어떤 박사님하고 모른다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어요. Uncertain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분은 복잡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한 복잡계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저와 함께 모른다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그분과 어쩌면 그 다음 미래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예술을 한번 해보자라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네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선생님의 이런 작업들이 네. 통일 가정 또는 네. 통일 미래에 어떠한 네. 역할을 할 수 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미래에 어떻게 보면 기술 기반의 시대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처럼 통일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또 갖는 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처럼 우리가 기술을 즐기고 어쩌면 그 미래에는 이 모든 기술과 다 접합돼서 융합되는 어떤 하나의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런 통일된 그 시점에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혜승 작가님과 함께 통일 미래가 좀 더 화려하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호기심을 줄 그 날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가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